고려에서 강조의 변이라고 해서 태해, 정관, 경성, 목,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거를 빌미로 재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끝까지 어떻게든 막을 보려고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하기도 했지만 거란은 이제 이미 쳐들어올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거란의 군대와 고려의 군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거란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냥이랑 유목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얘네들은 3명이 한 조가 돼서 다니는데 전투병사 1명과 보조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조가 갑옷 9벌, 그리고 창, 활, 화살, 도끼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식량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현지에서 그냥 약탈한 거를 식량으로 삼기 때문에 기동성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 타고, 그리고 식량이나 보급품 같은 거 기다릴 필요 없이 현지에서 그냥 막 뜯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대비는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고려 초반에 정종 때 최언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신하로 있었는데, 얘가 이제 고려로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준 거야, 미리. 거란이 너네 언젠가 우리 고려 조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대비해 놓으십시오. 이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신으로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정종이 거란을 막기 위해서 광군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고려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었는데 광군은 30만 명을 조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려로서는 총동원 체제를 이미 갖춰놓고 있었던 상태였었던 거죠. 그리고 고려의 향리는 반무사층이었고, 이럴 경우에 이제 무사나 향리들이 이제 군대 간부가 되고 일반 백성들은 농민이 되는 체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결력이라든가 연합심이 강했었고, 그리고 또한 고려의 마름새나 검차 같은 경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 기병을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름새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마름새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전차 지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땅에다가 샥 깔아놓으면은 말들이 막 지나가다 뜨거 막 이러면서 이거 못 밟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름새고, 그래서 기병들의 어떤 진로를 방해하거나 느리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게 마름새였고, 그리고 검차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 검차를 타고 다니면서, 타는 게 아니라 검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 있는 대로 딱 대버리면은 이 기마군이 보병을 원래 이렇게 휩쓸면서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검차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휩쓸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얘네들이 기마군을 상대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강동 6주 중에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양규가 끝까지 싸우면서 흥화진이 함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거란 27년 동안 거란이랑 고려랑 싸우는 동안 이 흥화진은 단 한 번도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양규 보고, 야 그냥 너네 어차피 우리한테 안 되니까 항복하라고 하니까 양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재가 되고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항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종이 안 되겠다 싶어서 40만 대군 중에 20만 대군만 흥화진에 놔두고 나머지 20만 대군을 데리고 아까 정변을 일으켰었던 강조가 있는 통주로 쳐들어갑니다. 이제 강조가 통주에서 이제 막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방어전을 할 때 항상 청야 전술을 통한 수성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밭에 있는 곡식들이나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없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수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짱 박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검차와 이 철진력, 아까 말했던 마름새가 있었기 때문에 수성전이 아니라 야전도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잘 싸우고 잘 막고 있는데 이 강조가 이 검차의 위력을 믿고 방심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부대가 이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우리는 줄줄이 뚫리게 되고, 이때 우리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은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란군은 승승장구를 하면서 1011년 1월에 개경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 검찰을 다 잃어서 3차 대전 때 강감찬 장군이 싸울 때는 야전을 하지 못하고 수성전 위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이때 검차랑 이런 것들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이제 현종이 피난을 가는 동안 왕권은 진짜 바닥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동네에 있었던 막 양아치들이 왕의 물건을 막 빼앗겠다고 하고, 막 백성들은 막 반란 일으키겠다고 막 하고 왕 막 죽이려 그러고, 지방에 있었던 막 귀족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했을 정도로 현종이 어떤 위신이 굉장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종이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무를 설치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종이 전쟁 끝나고 역대 왕들의 실록인 7대 실록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종까지. 현종은 8대죠. 이제 거란족이 서경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서경 유수였던, 지금으로 치면 평양시장이죠, 원종석이 누구보다 빠르게 항복 문서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현종이 직접 파견한 탁사정과 지체문이 와서 그 이제 항복 문서를 가지고 가던 신하를 죽이고 그 항복 문서를 뺏어서 증거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 원종석을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탁사정이 자기가 직접 싸우겠다고 했는데 거란군의 형세를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싸우겠다고 하고 남쪽으로 튀어버렸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강민첨 장군입니다. 이 강민첨 장군이 활약으로 서경을 지켜내면서 개경까지 뺏겼는데 서경을 뺏기면은 고려는 완전 멸망하는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엔 얼마나 심각한 위기였냐면, 이때 서경이 함락당했으면은 고려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였어요. 고려 왕조는 80년, 90년 만에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끝날 뻔했는데 이거를 막아준 장군이 강민첨 장군이었고, 이 강민첨 장군은 이때의 활약으로 인해서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의 넘버 2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흥어진에 있었던 양규가 700명의 결사대를 끌고 와서 옆에 있었던 곽주성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5,000명을 거기서 이제 몰살을 시켜버리고 성을 곽주까지 차지해버리니까 이제 양쪽에서 위협을 느낀 거란군은 이제 고려로부터 친조 약속을 받고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철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고려군의 유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고 거란군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란군의 2차 침입까지였고요. 이제 다음에는 3차 강감찬 귀주대처 이런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